안녕하세요. 전직은행원의 돈공부입니다. 요즘 결혼하고도 혼인신고 늦게 하는 경우 많이 보셨죠? 가장 큰 이유가 주택청약 때문일 텐데요.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넣을 수 있는 전형이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한 사람의 청약통장만 사용할 수 있고 소득 기준에서도 불이익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하지만 24년 3월 25일부터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있었던 불이익들이 많이 줄어들게 됐는데요. 혼인신고를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서 좀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있는 제도를 수정하다 보니까 점점 복잡해지거든요. 개선된 부분만 알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영상을 보는 분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을 싹 다 정리해드리는 제 강점을 잘 살려서 혼인신고를 한다면 청약할 때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선된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 청약통장이 뭔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당첨자 선정 기준은 뭔지는 이미 설명드렸고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한 개의 아파트에 대해서 2번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특별공급 1번, 일반공급 1번 이렇게 청약할 수 있는데요.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줄여서 특공이라 할게요. 특공 당첨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뿐이에요. 조심하세요. 청약을 한 번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첨이 한 번이에요. 그래서 당첨될 때까지 여러 번 넣으셔도 괜찮아요. 한 세대당 한 번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결혼 전 특공에 당첨됐다면 혼인신고 후 한 세대가 되면 특공을 신청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 최초 특공 시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결혼한 분들은 3가지 특공이 가능한데요. 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돼요. 즉, 등본에 있는 사람이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어야 돼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모든 구성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어야 돼요. 공공분양은 조금 조건이 달라서 오늘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기준으로 좀 살펴볼게요. 모집 공고가 올라온 날 기준으로 결혼한 지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 특공에 넣어볼 수 있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합니다. 같은 날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특공에 넣어볼 수 있어요. 원래는 3명이었는데 이번에 2명으로 변경됐고요. 다만 가점에서는 3명의 경우에 좀 더 유리해요. 같은 날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3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다면 뭘 해야 할까요? 각 특공마다 선정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집 공고를 보고 각자한테 더 유리한 게 뭔지 계산해 보셔야 되고요. 경쟁률도 중요하기 때문에 눈치싸움도 좀 필요해요. 과거에는 다자녀 특공 기준이 3명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훨씬 낮았어요. 그럼 첫 번째로 신혼부부 특공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게 제일 복잡하거든요. 당첨자 선정 순서부터 살펴볼게요. 소득 구분, 순위, 지역, 미성년 자녀 수, 추첨 순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소득 구분 3단계에 해당하고 순위는 1순위고 지역은 기타 지역에 산다고 해볼게요. 3단계로 7명을 뽑는데 이 조건에 충족한 사람이 20명인 거예요. 경쟁이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순위를 보게 될 텐데 저는 1순위니까 통과하게 될 거고요. 근데 1순위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도 10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전히 경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조건은 지역으로 넘어갈 거고요. 해당 지역이 더 우선순위를 갖고 있고 저는 기타 지역이니까 여기서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경쟁이 있다면 미성년 자녀 수, 추첨 순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 소득 구분이라는 기준부터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원래는 소득을 기준으로 3가지로 구분했어요.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추첨 공급으로요. 근데 이제는 신생아 우선 공급, 신생아 일반 공급이라는 게 생겼어요. 특공 물량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임신과 입양을 포함해서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좀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소득이 적고 신생아가 있는 경우, 소득이 좀 더 많고 신생아가 있는 경우, 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이 좀 더 많은 경우, 소득이 많지만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이 순서라고 보면 되고요. 상세 조건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각 단계에서 당첨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경쟁해 볼 수 있는데요. 2단계는 소득 기준이 3단계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2단계에서 탈락하면 3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4단계로 간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준은 순위였어요. 1순위는 임신과 입양을 포함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고요. 2순위는 자녀가 없거나 특례에 해당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지역 우선, 미성년 자녀 수, 추첨 순인데요. 이 내용은 화면으로 잠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로 다자녀 특공을 살펴볼게요. 당첨자 선정 순서는 지역, 배점, 미성년 자녀 수,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분, 추첨 순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해하실 거니까 배점을 좀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녀가 많고 만 6세 미만이면 좋고요. 무주택 기간이 길고 그 지역에 오래 산 경우 유리한 구조예요.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자녀 특공에서 국민주택 중 일부는 소득 기준도 추가되지만 나머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득은 많은데 자녀도 많은 경우에는 이 다자녀 특공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 특공을 볼게요. 기본 조건은 모든 세대 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인해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제외하게 됐어요. 즉,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첨자 선정 순서는 소득 구분, 지역, 추첨인데요. 이때 소득 구분은 신혼부부의 소득 구분이랑 단계는 동일해요. 그런데 소득 기준은 좀 다르거든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특공을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우선순위를 살펴서 어디에 넣는 게 가장 유리할지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반 공급을 넣을 차례인데요. 민영주택은 1순위가 되려면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기간을 충족해야 하고요. 선정 방식은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어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가점제의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개편 이후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더할 수 있게 됐어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50%만 적용이 되고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 많이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아이가 없더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 수도 한 명 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대 8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이 동일하다면 예전에는 추첨으로 당첨했는데 개편 이후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청약통장을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부부가 같이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본인은 특공 넣고 배우자는 일반 공급 넣어도 될까요? 둘 다 특공 넣어도 될까요? 이런 것들요. 이번 개편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할 때는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불이익이 사라졌어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둘 다 부적격이었는데 이제는 선 신청분은 유효하고 후 신청분은 무효 처리가 돼요. 부적격이 되면 당첨도 취소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청약통장 사용 및 선정 제한 등 불이익이 있어서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제는 선 신청분은 당첨으로 인정해주고 후 신청분은 이런 불이익도 안 받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는 괜찮은데 세대원은 중복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이 됩니다. 오늘은 혼인 이후 청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신생아 특공으로 아이가 어리거나 임신 중이라면 우선순위가 높아졌고요.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에서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은 제외가 돼서 청약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부부가 중복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일반 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통장 기간도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이가 2명이라 다자녀 특공을 넣지 못했던 분들은 다자녀 특공도 청약이 가능해졌어요. 확실히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생각 드시죠? 청약은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해서 뭐가 더 낫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혼인신고해서 이런 특공과 가점을 노린 게 나을지 아니면 각자 특공 기회를 한 번씩 살리는 게 나을지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고려하셔서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원래는 본인의 케이스에 대해 물어본 댓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청약은 적어주시는 간단한 정보로만 의견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번에는 케이스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답변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청약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모집 공고문을 정말 꼼꼼히 살피셔서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불이익이 없는지 꼭 보셔야 돼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며 여러분들의 더 똑똑한 금융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